맞춰보세요.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단 하나가 뭘까요? 바로 강력한 확신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먼저 강력한 확신을 가집니다. 보통 수준의 확신은 가질 수 있지만 강력한 확신을 가지면 이걸 할 거고 저걸 얻을 거야. 내 삶은 이제 바뀔 거야. 이런 확신이면 이룰 수 있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절대 이루지 못할 겁니다. 아마 될지도 모르겠네. 이런 마인드는 그냥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확신이 있을 때 이룰 수 있습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는 이유, 그 차이를 만드는 마인드셋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엇이 할 수 있고 없고를 결정짓나요? 그것은 잠재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인간의 잠재력이라는 게 뭔가요? 그건 누구도 하지 못했던 것을 해내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요. 수세기 동안 1마일, 즉 1.6km를 4분 안에 뛰기는 불가능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시도했죠. 그리고 마침내 로저 베니스터는 해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밖에 나가서 그냥 운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인드부터 바꿨습니다. 전문 선수도 아닌 대학생이라 육체적으로는 부족했기에 자신의 마인드부터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 마인드를 믿어서 확신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빨라졌습니다. 그가 달리기의 혁명을 일으키고 2년 사이에 그 달리기를 성공한 사람이 37명이나 나왔습니다. 하지만 수천 년 동안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재력이 말과 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믿었습니다. 그들은 삶에 전혀 영향이 없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그런 믿음을 강화합니다. 모든 사람은 엄청난 잠재력이 있습니다. 모두가 동의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대충 하고 작은 결과만 얻습니다. 그들은 문제점을 보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대단한 것들이 올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잠재력이 없다고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삶에서 도전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믿음도 없고 도전도 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요? 형편없는 삶을 얻게 되죠. 그러면 무슨 말을 할까요? 이거 봐. 그냥 시간 낭비라고 했잖아. 쓸모없는 짓이라고. 그 순간 당신의 잠재력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 위축되고 삶은 지루해지고 믿음은 루저처럼 변하게 됩니다. 이것은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셀프 강화를 하여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건 몸에 독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 대신에 만약 엄청난 믿음이 있다면요. 절대적인 확신이요. 믿긴 믿는데 이딴 거 말고요. 해야만 한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 돌아가는 배를 불태우는 것이죠. 그러면 무조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예전으로 절대 돌아가지 않을 거야. 우리가 스스로 확신을 찾을 때 우리는 이룰 수 있습니다. 확신이 있다면 강력하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도전은 믿음으로 강화되고 결국 엄청난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럼 우리 뇌는 말합니다. 이거 봐, 나 엄청 짱이지? 이렇기 때문에 부자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겁니다. 이미 이루어졌다 믿으면 실제 현실로 이어집니다. 당신의 삶을 바꿀 단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삶을 바꿀 단 한 가지는 당신의 사업과 통장 잔액과 당신의 인간관계를 바꿀 것입니다. 그 방법은 바로 최상의 기준을 설정하는 겁니다. 지루하고 뻔하게 들리겠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장기적으로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높게 설정할 때만요. 이 의미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허용하는 것만 가집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당신이 무언가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 순간이 당신의 변화의 시작입니다. 당신과 다른 사람들의 차이점은 오직 기준입니다. 사람은 결국 기준으로 만들어집니다. 기준에 대해서 더 설명하자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해야 할 일 리스트가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해야 할 것 같아. 운동을 해야 할 것 같아. 아이들과 시간을 더 보내야 할 것 같아. 일을 더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아. 전화를 해야 할 것 같아. 무엇을 해야 할 것 같아. 그거 아세요? 사람들은 그래놓고 안 합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자책합니다.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해야 할 것 같아가 아니라 무조건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것 같아가 아니라 무조건 한다가 될 때 당신의 인생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어떤 섬에 가야 하는 임무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섬에 가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돌아가는 배를 불태우는 겁니다. 돌아갈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때부터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당신이 무조건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일어납니다. 해야 할 것 같아가 아니라요. 클래스가 다른 세상이라는 것은 존재합니다. 그게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당신이 그냥 지쳐서입니다. 당신 위에는 전 우주가 당신을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레벨이 다른 세상이 있으니까요. 좋음이라는 레벨, 훌륭함이라는 레벨, 형편없는 레벨에서부터 아주 훌륭한 레벨까지요. 당신이 꿈꿔온 것은 그저 꿈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루기 위해서는 엄청난 인내와 고통을 견뎌야 합니다. 당신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느낄 때까지요. 1000만 가지 방법을 시도해 봐야 합니다. 절대 포기해서 안 됩니다. 신이 우리를 바라보며 말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문을 충분히 두드린다면 투지와 신념과 용기로 가득 찬 레벨을 유지한다면 그 레벨로 승급시켜 줄게. 너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곳에 이르지 못합니다. 결승 지점에서 2cm 전에 포기하니까요. 비범하고 훌륭하고 지칠 줄 모르고 위대한 정신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저 그런 대단함이 아닙니다. 그때 당신은 그저 대단함입니다. 엄청난 게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보다 그저 2cm만 더 같다는 사실입니다. 2cm의 미세한 차이지만 당신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쁨, 즐거움, 웃음, 행복한 가정, 열정, 경제적 안정, 자유. 그것들은 모두 그 2cm를 극복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제리 맥거이어 영화의 퀸이라는 개념입니다. 너무 많은 대단한 사람들이 2cm 전에 포기합니다. 지쳤다는 이유만으로요. 반면에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난 절대 포기 안 해. 충분히 하기만 한다면 문이 열릴 것입니다. 제가 세계 최고의 운동선수들 4명의 미국 대통령에게도 가르친 방법이에요. 억만장자 고객들도 배웠습니다. 감정 상태를 바꾸는 것은 생각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행동한다를 반복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뇌가 이미 거짓인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몸을 이용해 생리학적으로 접근할게요.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몸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움직이는 템포를 바꿔요. 어깨를 당당히 펴고 숨을 더 고르게 쉬어요. 움직임을 생동감 있게 하고 말도 좀 빠르게 한다면 이 행동들이 당신 몸 안에서 화학작용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새로운 감정 상태에 접어들어 다른 행동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저는 40년 넘게 이걸 가르쳤어요. 그리고 3년 전 하버드에서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되었죠. 그리고 파워 포지션이라고 이름 지었죠. 정말 간단합니다. 양손을 허리에 올리세요. 원더우먼이나 슈퍼맨처럼요. 이렇게 선 상태에서 숨을 깊게 쉬어요. 단 2분 동안만요. 이 행동의 과학적 결과는 당신은 2분 안에 무조건 남녀 모두 테스토스테론이 20% 증가하고 당신의 몸 안에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테솔은 22% 감소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려고 하지 않던 새로운 행동을 할 가능성이 33% 증가합니다. 만약 당신이 앉아 있다면 머리에 깍지를 끼고 다리를 올려놓는 행동도 같은 효과를 일으켜요. 이 행동들이 당신에게 확신과 자신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이 새로운 행동을 하게 하는 거죠. 당신이 언제라도 당신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할 때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사업이 안 되고 연인 관계 문제 혹은 불안하고 초조할 때 당신은 두려움의 감정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쁜 행동을 만들고 엉망인 결과를 불러오죠. 그 결과를 뇌는 이렇게 받아들이죠. 내가 말했지? 너 못한다고. 그렇게 부정적인 늪에 빠지는 거죠. 이 상태를 벗어나는 방법은 자신에게 새로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제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럽나요? 당신이 느끼는 가장 자랑스러운 것에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이들, 가족, 혹은 성취한 것들을 말이죠. 가짜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자랑스러움이요. 누구라도 하나쯤은 있잖아요. 자, 그럼 이제 눈을 감고 그 기분에 집중하세요. 당신이 자랑스러운 그 느낌을요. 그리고 그때의 기분을 다시 느껴보세요. 그때처럼 숨을 쉬어보세요. 여유 있게요. 그리고 마치 기분 좋은 아이처럼 기쁜 감정을 숨기지 말고 웃음 짓는 거예요. 자, 이번엔 당신이 감사한 것에 대해 집중해 보세요. 혹은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을요. 사람 혹은 특정 순간들 아니면 원하는 것을 말이죠. 그 감정에 집중해 보세요. 눈을 감고 그 감정에 집중하는 거예요. 가슴 뛰게 하는 것에 말이죠. 그리고 그게 일어난 것처럼 느껴보세요. 건강이 되찾아지고 사업이 번창하고 연인 관계 회복,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을요. 그렇게 인생을 온전히 바뀜을 느끼고 그 느낌대로 숨을 뱉어보세요. 그리고 그 기분을 소리쳐 보세요. 이 방법으로 감정 상태를 바꾸세요. 좋은 것에 집중하고 움직임을 바꾸는 거죠. 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에 집중한다면 보장된 건 아니지만 엄청난 가능성이 존재해요. 그러니 가능성을 늘려가세요. 감정 상태를 바꾸면서요. 그게 핵심이에요. 몸과 마인드를 바꿔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충족감 없는 성공은 궁극적인 패배예요. 궁극적인 패배요. 당신이 성공하고도 행복하지 않다면 당신은 다시 말해서 큰일 난 겁니다. 완벽한 예를 들어볼게요. 세미나에서도 말했었는데 2014년 정도였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우리는 국가적인 보물을 잃었어요. 로빈 윌리엄스요. 전 사람들에게 물었죠. 여기서 로빈 윌리엄 좋아하시는 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는 사람들을 웃기고 사람들은 그에게 감동을 받았어요. 성취과학 측면에서 그가 얼마나 훌륭했나요? 그는 훌륭한 코미디언이 되고 싶었어요. 전 세계가 웃었죠. 달성했어요. 자기만의 TV쇼를 하고 싶었죠. 달성했죠. 1위 TV쇼가 되고 싶었죠. 그는 해냈죠. 영화를 만들고 싶어 했죠. 해냈어요. 그는 아카데미상을 수여받고 싶었어요. 사람들을 웃기지 않고요. 정말 극적이죠? 역시나 그는 해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가족을 갖고 싶다고 했죠. 그는 모든 것을 성취했지만 결국에 목을 매달았어요. 최근에서야 누가 말하더군요. 그는 일생 동안 정신 이상이 있었고 약물 남용, 알코올 남용까지도요. 왜냐하면 그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했어요. 누구만 빼고요? 그 자신이요. 그게 궁극적인 실패예요. 제가 시청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믿는 걸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삶은 하나의 힘에 조종된다고 믿습니다. 결정이죠. 확실히 저보다 거대한 힘을 믿습니다. 그것이 저희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결정이 어떤 조건보다도 훨씬 강하게 우리를 조종합니다. 당신의 결정의 조건이 아닙니다.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나누냐입니다. 5년 전을 돌이켜봐요. 10년 전, 15년 전, 당신이 한 결정을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다른 결정을 했다면 지금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더 좋건 나쁘건 완전히 다른 삶을요. 당신 같은 경우 당신이 하고 있던 것을 계속하며 돈을 벌면서 비참할 수도 있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정은 말이죠. 우리가 모든 세상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경우 앞에서도 어떤 경우에서도 아름다운 상태로 살겠다고요.
고통받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아름다운 상태의 의미는 행복하겠다는 겁니다. 창조적이거나 열정적이거나 다른 것을 두렵게 만들거나 부유함을 느끼는 것처럼요. 어떤 상태든 이 아름다운 상태가 두려움 없이 정말로 당신 자체의 핵심 요소입니다. 인간은 모두 고통받아요. 당신은 아마 나중에 가족을 잃을 겁니다. 아마도요. 누군가 암에 걸릴 수도 있고 당신의 사업이라면 정부가 아마 불리하게 정책을 바꿀 수도 있어요.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당신은 파산할 수도 있어요. 이혼할 수도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어떤 것이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세요. 인생 자체가 불확실성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당신이 알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결정할 수 있어요. 좋은 시간을 가질 것을요. 성취가 중요하지만 즐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매 순간을 즐길 수 있다면 사랑을 느끼고 쾌활함을 느끼고 열정과 호기심을 느끼는 그 상태에서 여러분은 다른 이들을 100배 잘 대할 겁니다. 여러분은 더 좋은 부모가 될 거고 여러분은 더 좋은 사랑꾼이 될 거고 여러분은 더 좋은 사업가가 될 거고 여러분은 더 좋은 삶을 살 겁니다. 그러니 저의 말은 이겁니다. 결정하세요. 오늘 바로 결정하세요. 강력하고 긍정적인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먼저 해야 할 건 누구나 자신을 규정하는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꼬리표를 붙여요. 대다수가 과거 자신의 행동을 근거로 스스로를 규정하죠. 하지만 정말 똑똑한 사람도 멍청한 짓을 합니다. 착한 사람이 못될 수도 있고 못된 사람이 착할 수도 있어요. 자신에 대해 속단하면 대부분 자신의 과거를 근거로 스스로를 규정해버립니다. 그런데 이걸 업데이트하지 않죠. 그래서 저는 정체성을 마음의 안전지대에 비유합니다. 그건 목표가 아니에요. 방의 온도를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20도가 신체적, 정서적, 재정적으로 안전지대라고 한다면 난 인간관계, 건강, 재정, 직업에 있어 더 많은 것을 원해. 하지만 난 이게 익숙해. 그래서 대부분 자신의 안전지대에 눌러 앉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서 온도가 떨어진다고 해보죠. 당신은 자신을 20도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20도, 19도, 18도 혹은 17도 근처로 떨어져요. 이때 히터가 켜지면서 잠깐, 너 온도는 20도인데 지금 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모두가 이걸 겪습니다. 그리곤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어 라고 하죠. 이 관계를 끊겠어. 이렇게 뚱뚱한 건 안 돼. 그러면 투지가 생기고 바뀌기 시작합니다. 17도까지 떨어질 때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잘 나갈 때도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걸 대부분은 이해 못해요. 가속도가 붙어 생각한 것보다 더 탁월한 성과를 냈다고 해보죠. 20도에서 25도, 30도, 35도까지 오릅니다. 재정적, 정서적, 영적으로 말이죠. 그럼 무슨 일이 생기나요? 이봐, 네 주제를 알아야지. 넌 35도가 아니야. 그리곤 다시 20도로 되돌아갑니다. 히터가 멈추고 추진력을 잃게 되죠. 심지어 냉방 장치까지 작동하며 안전지대로 되돌아갈 때까지 스스로 발목을 잡아버립니다. 따라서 자기 정체성을 확장하지 않으면 변화는 일시적입니다. 그건 누군가가 담배를 끊은 지 8일 됐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날짜는 왜 세는 겁니까? 이번에는 얼마나 오래 참는지 남들에게 말하려고 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담배 필래? 라고 물으면 무슨 브랜드야? 라고 묻지 않잖아요. 아니, 난 흡연자가 아니야. 그건 내 정체성이 아니야. 라고 얘기해야죠. 자기 정체성은 인간의 특성 중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지금은 랜스 암스트롱의 엇갈린 면이 드러나긴 했지만 그는 이겨야 했고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 사람이었죠. 그는 폐와 뇌, 고안에 암이 걸려서 사이클을 계속하면 죽을 거라는 말에 아니, 난 챔피언이야. 방법을 찾아내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그렇게 해냈죠.
안타깝게도 규칙을 어겨서 명성에 금이 가긴 했지만 그를 생존하게 만든 건 그의 정신, 즉 자기 정체성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암에 걸리면 체념하고 삶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변화시킬 때 심리적으로 이 부분을 최고로 중시합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확장시키지 않는 한 제자리 걸음일 뿐이니까요. 약간의 등락은 있을 수 있겠지만 한정돼 버려요. 신체적, 정신적, 재정적, 영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거침없이 돌파해 가려면 그것을 위한 수단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을 규정짓는 내적 감각을 바꿔야 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겪었던 과거 그 이상의 존재이므로 아무리 두렵거나 불편한 일이 닥쳐도 당신은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자존감은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자존감은 자신에 대해 경험하는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형편없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 한 구석에서는 아니라는 걸 보여주겠다면서도 정작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또는 누군가 당신에게 아름답다고 칭찬하면 당신은 아니라고 부인하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하던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쌓고 세우는지, 무엇을 창조하는지에 달렸습니다. 여러분의 머리에 무엇을 담는 습관을 들이는지에 달렸습니다. 저는 타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수록 자신을 찾는 것이 더 쉬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 공헌하고 사랑해야 여러분이 원하는 곳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빨리 이루고 싶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한 일들과 자신이 만족스러웠던 일들을 쌓아보세요. 저에게 있어 삶의 부름이란 저에게 무언가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얻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서 오는 기쁨을 느꼈고 저는 그 핵심 패턴에 푹 빠져서 제가 아는 것들을 나누기 위해 이것들을 학습하는 데 집중했죠. 비난에서 오는 자부심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가짜 자부심이 아닌 진정한 자부심을 말하는 겁니다. 자부심은 여러분이 얻는 것입니다. 과거에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했거나 안 했던 말들 때문에 자존감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부모들이 그런 말을 했고 안 한 것이 말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래서 자존감이 없다는 것이 터무니없다는 겁니다. 저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도 돌아가신 후에도 이 이야기를 잘 하진 않지만 저는 꽤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정말 아름다운 영혼이었습니다. 하지만 술에 처방약까지 섞어 드실 때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폭력적이었죠. 하지만 지금의 저를 보세요. 저는 제 과거가 제 미래와 같다는 이야기를 엮지 않습니다. 과거는 여러분이 그곳에 살 때만 여러분의 미래와 같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인내하는 백미러가 있다면 충돌할 겁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겪은 일들을 끔찍하고 부당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과거에 매달려야만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미래도 없으며 여러분 자신 외에는 누구도 탓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머리를 어지럽히는 것은 신체적 학대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평생 제 인생을 망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안에 무언가가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망치도록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제가 13살 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의 전기를 읽으며 그들의 삶을 알아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고 심지어 이분은 저보다 더 나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지 않은 채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그들은 해롭게 만들고 나는 이렇고 저들은 이렇다며 비난한다면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형편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온라인에 집착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마세요. 과거의 사슬에서 벗어나십시오. 물론 여러분도 어울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중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도 계속 나아가세요. 한 자리에 머물러 앉아 끊임없이 그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하지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가족이면 어떻게 하냐고요? 저 역시 가족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배우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누군가가 괴롭히고 화나게 하고 여러분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신이 여러분에게 성장하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식, 믿음, 감정, 영적 삶의 모습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장만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현재 행복하지 않다면 어떤 영역에서 성장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것은 여러분이 누군가를 손가락질하며 비난할 때입니다. 그것이 정부라 할지라도 말이죠. 오해하지 마세요. 물론 사람들이 불공평하거나 불공정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 누구보다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유로워질 수 있고 자유는 성장에서부터 나옵니다. 통제함으로써 자유가 온다는 것은 환상입니다. 모든 사람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이 생각하거나 느끼는 것을 통제할 수 없으며 모든 사람이 공정하고 정의롭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그것은 단지 인간의 본성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정과 정의, 사랑, 힘, 그리고 공헌이 우리의 내면을 크게 성장시킬 수 있는 도구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이 위대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위대해집니다. 인생은 멋진 길을 살고 있기 때문에 멋진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어디에 가장 먼저 집중할지도 말씀드릴게요. 우선 먼저 왜 현재 상황이 있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절대 코로나 때문이 아닙니다. 비난은 의미 있는 삶을 위한 전략도 위대함을 위한 전략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첫 번째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에 가장 집중해야 하는지 궁금하죠? 답은 그들이 가장 바꾸고 싶고 그들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것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사업이나 재정적 그리고 개인적인 측면 모두 동시에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확실하지 않다면 우선 몸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몸이 바뀌면 감정도 바뀝니다. 감정을 바꾸면 결정이 바뀌고 삶의 질을 바꿀 것입니다. 삶의 질은 여러분의 감정입니다. 우리의 감정 패턴이란 집과도 같습니다. 집을 업그레이드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움직이고 호흡하고 말하는 방법으로 훈련할 수 있습니다. 몸을 움직여야 진실을 알 만큼 강해집니다. 두려움은 육체적인 것입니다. 몸이 반응하죠. 용기도 그렇습니다. 용기란 두렵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밀고 나갈 수 있을 만큼 강하다는 것입니다. 용기는 몸에서 다른 게 느껴집니다. 따라서 리프트를 하거나 전력 질주 또는 달리기를 하거나 찬 물속으로 뛰어들어 마음을 다잡을 때 편안함을 넘어서게 됩니다. 여러분은 내면의 힘을 느끼고 그 힘이 여러분의 몸, 감정, 관계 등을 바꾸는데 친구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성공한 사람을 모델로 삼으십시오. 그들이 했던 시행착오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가진 사람을 한 명 이상을 찾아서 그들이 여러분과 무엇을 다르게 하는지 보세요. 그들의 관계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과 어떻게 다릅니까? 그들이 육체적으로 다르다면 그들은 무엇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운이 좋은 게 아니라 행동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천적으로 다를 수 있지만 그들의 성공 습관이 있습니다. 짐 론이 말하길 성공한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진 사람을 찾아 그들이 하는 일을 연구하십시오. 그들의 모든 측면을 말입니다. 그리고 배우고 실행에 옮기세요. 그것이 변화의 지름길입니다. 결과와 조화를 먼저 이루는 게 핵심입니다. 어느 부분을 단단하게 계획하면 가능한 계획이라고 믿게 됩니다. 당신의 뇌는 반으로 나뉘어 있고 아이디어는 의식으로 들어옵니다. 만약 무엇이든 감당하겠다는 강한 계획 또는 다짐이 있거나 계획과 결합한 강한 내면의 감정이 있다면 내면의 감정이 무의식의 아이디어를 넣을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구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마인드의 작동 방식입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위대한 생각의 힘이라는 책을 읽어보세요. 부를 창출하는 원칙을 알려주는 어느 책이든 읽어보세요. 그것이 모든 것의 기반입니다. 따라서 무의식에 들어갈 수 있는 강한 내면의 감정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의 방법은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전념 같은 걸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결같은 감정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제게 자신감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자신감이 부족할 수 있냐고요? 아니요. 사명감이 부족한 겁니다. 누군가를 도울 때 만약 아이가 위험에 처하면 당장 대책을 생각해내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안 하죠. 따라서 타인을 위한 사명감이 필요해요. 또 다른 문제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고들 생각하는 겁니다. 전 그걸 방법의 독재라 불러요. 처음엔 너무 신나서 이거 할래! 라고 하지만 해본 적 없는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 라는 생각이 바로 올라오죠. 그럼 어떻게 할지에 집중하게 되는데 어떻게에서 출발하면 낭패를 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도 꿈에 대한 연설을 할 때 어떻게 이룰지 몰랐어요. 킹 목사는 확신이 없었지만 그의 부인이 몰아붙인 겁니다. 실제 역사는 꽤 흥미롭죠. 핵심은 그게 어떻게 꿈을 이룰지 비전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하고 왜 해야 하는지 얘기했어요. 당신이 무엇을 원하고 왜 원하는지 안다면 그 강력한 이유가 당신을 늦게까지 깨어있게 하고 아침 일찍 깨워줄 겁니다. 저마다 이유는 달라요. 현실적 이유나 자녀가 이유일 수는 있어요. 누구나 자신을 넘어서는 더 큰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죠. 누군가는 승리하는 걸 즐기고요. 난 이기는 게 좋아. 내 일에 최고가 되는 게 좋아. 그 이하로는 만족하지 않겠어. 당신의 이유를 찾아야 해요.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강력한 이유가 있을 때 방법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에서 시작하면 두려움을 관장하는 뇌가 작동하면서 갈피를 못 잡죠. 저도 90% 어떻게 할지 몰라요. 무엇과 왜만 알고 시도하고 또 시도하는 거죠. 그리고 최고에게 배워서 속도를 높이죠. 예전엔 1억 달러 회사 여럿과 5억 달러 회사를 운영했는데 지금은 70억 달러 회사가 됐어요. 최고들에게 배워서 내 투자와 사업에 적용한 겁니다. 세계 최고에게 배우면 되는데 왜 맨 땅에 헤딩을 합니까? 최고에게서 0.2cm의 차별점만 배워도 모든 걸 바꿀 수 있는데 말이죠. 저는 최고로부터 배우는 데 집중하지 어떻게 해서 출발하지 않아요. 저는 무엇과 왜에서 시작해요. 대다수는 여기서 잘못합니다. 자신감은 행동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보죠. 스피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두 번째로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누군간 훈련이 돼서 부담스럽지 않다는 걸 알아요. 저도 어렵지 않으니까요. 전 100만 번은 했으니까요. 하지만 전 애초부터 부담이 없었는데 그 이유는 난 어떻게 강연할지 고민하며 잠에서 깨지 않아요. 만약에 그랬다면 스스로를 잔인하게 비난했겠죠. 난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지에 집중해요. 그들이 필요하고 원하는 것에 말이죠. 이렇게 사람들을 도와주지에 집중하면 자신감 결핍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실패하면 방법을 바꾸면 되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게 최우선이니까요. 발표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럼 절대 자신감이 안 생깁니다. 자신감은 행동에서 나옵니다. 모든 문제는 행동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바꾸며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런 능력을 지녔어요. 그게 무엇이든지요. 억지로 무언가를 사게 할 수도 있어요. 믿음 시스템을 만들고 다른 것들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인간의 동기 심리와 행동 유발을 이해하고 있거든요. 저는 정신 상태를 형성시킬 수 있어요. 제가 나쁜 사람이었다면 여러분의 심리를 조종해 예를 들어 여러분이 남을 해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제가 할 전부는 최면 상태에 저의 외부 자극을 주입해서 내면의 개념을 형성시키는 겁니다. 핵심은 저는 모든 사람의 정신과 행동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부정적이거나 긍정적 모두 다요.
누군가 자신을 싫어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다면 정신 상태를 바꾸면 됩니다. 감옥에 있던 사람에게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취직도 못했던 사람이 결국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게 할 수도 있죠. 저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제가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이 기술을 이해한 것뿐입니다.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게 오늘 강의의 전부입니다. 모든 인간의 행동은 무엇의 결과죠? 정신 상태죠. 모든 행동은 정신 상태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할 것은 이겁니다. 정신 상태는 무엇의 결과죠? 내부의 어떤 것, 표상 혹은 생리학. 무엇이 생리학에 영향을 끼치죠? 온도, 스모그, 환경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당신의 생화학 상태, 식습관,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생리학과 정신과 개인이 할 행동을 결정합니다. 어떻게 누군가가 가미카제를 하게 만들까요? 어떻게 누군가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동을 하게 만들죠? 일단 정신 상태를 먼저 바꿔야죠. 평소에 제정신이라면 스스로 안 죽겠죠. 그들의 비행기를 트럭, 차, 집 혹은 보트나 선박에 박을 리 없죠. 제 정신 상태로요. 바꿀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생리학입니다. 약을 먹이는 겁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또 다른 방법은 내부의 표상을 만드는 겁니다. 가미카제의 자부심, 힘, 아름다움을 심는 거죠. 그들이 뭘 한 줄 알아요? 외부의 자극을 줘서, 환경으로부터 외부 자극을 줘서 표상을 심는 겁니다. 만약 이걸 한다면 많은 긍정적인 결과를 낼 것이다. 이렇게요. 그들이 목숨을 끊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내부의 표상이 나타나죠. 긍지, 사랑, 나라를 도우며 가족도 자랑스러워 하겠지. 가미카제라는 이유로요. 이것을 언제까지 반복한다? 일시적인 믿음이었지만 그것을 끝까지 믿으며 긍지심을 심고 가미카제라는 행동을 유발할 때까지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 개개인이 어떤 것에 대한 적절한 외부의 표상들을 형성하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가 말하는 방법이나 신체를 쓰는 방법으로요. 우리는 모든 사람의 내부의 표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들의 정신과 행동을 바꾼다고요. 이 능력이 있다면 당신의 삶에 어떻게 쓰실래요? 무엇에 쓰실래요? 세계 평화 같은 건 잊으세요. 개인 수준에서 말해봅시다. 여러분의 정보 제공 방법으로 모든 사람의 내부 표상을 바꿀 수 있다면 그들 스타일에 맞추며 청각적, 운동적으로 맞추며 어떻게 동기를 주고 소통을 하는지 안다면 새로운 내부 표상을 만들며 새 정신, 새 행동을 만듭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전부 조종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까요? 몇몇은 행동 조종에 대해 무서워해요. 근데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펩시에 손이 가죠? 코카콜라도요. 담배? 맥주? 그들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에게 계속 외부적 표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두 가지 합동으로요. 정신 상태와 어떤 것, 정신 상태와 또 다른 어떤 것을요. 그렇게 당신에게 내재시킵니다. 일단 내재가 되면 외부의 자극이 있을 때마다 내면의 표상을 반응시켜 맥주에 손이 가죠. 혹은 담배, 혹은 코카인 그 무엇이든요. 누군가가 이미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내려야 할 결정은 누가 당신의 배를 조종하게 둘 겁니까? 그게 혹시 본인? 아니면 어딘가 높은 빌딩 사무실에서 당신 행동을 조정하며 돈 벌 사람들? 이게 그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방법입니다. 그들이 외부 자극을 조종하여 여러분의 생각, 정신을 조정해서 당신을 파블로프의 개처럼 만들 거거든요. 이것이 모든 당신의 행동의 이유입니다. 저도 그들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더 이상 그러진 않습니다. 제 삶은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가장 강력했던 것 중 하나는 제 가족을 위해 친절한 행동을 한 사람입니다. 제가 11살일 때 저희 가족은 정말 힘든 추수감사절을 보냈어요. 돈도 음식도 없었죠. 그리고 그 당시 어머니와 아버지는 개와 고양이가 싸우듯 싸우셨어요. 어머니는 가족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는 아버지에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셨고 정말 끔찍한 상황이었어요. 저에게는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고 제가 맏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생들이 이 대화를 듣지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제가 가장 큰 아이였고 부모님은 싸우고 계시니 제가 문을 열 수밖에요. 문을 여니 엄청나게 큰 남자분이 서 있었어요. 저는 작은 아이였죠. 그분은 거대한 음식 상자를 들고 있었고 그 옆 바닥에는 요리되지 않은 칠면조가 들어있는 검은 냄비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게 아버지 집에 계시니? 라고 물었고 저는 잠깐만 기다리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오셔서 문을 열었고 그분은 커다란 음식 박스를 들고 서 계셨죠. 그리고 이 상황은 아버지를 행복하게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그 분을 보고 목소리를 높이며 이봐요, 우리는 자선 물품을 받지 않아요 라고 소리쳤어요. 그리고는 그 분의 얼굴에 대고 문을 쾅 닫아버렸는데 그 분이 덩치가 좋기도 하고 한 발을 들여놓는 바람에 문이 그분의 발을 맞고 튕겨서 열렸지 뭐예요. 그리고 그분이 말하기를 선생님, 선생님, 이건 자선단체에서 보낸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당신이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당신이 마법 같은 추수감사절을 보내길 바라는 것 뿐입니다. 저는 그저 배달을 하는 사람이고요. 이것을 받아주세요. 라는 말에 아버지는 우리는 자선 물품을 받지 않는다고요? 라고 다시 한번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문을 다시 쾅 닫으려 하는데 이번에는 그 분이 어깨로 막아서 문을 닫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그 분을 노려보았고 두 남자의 감정은 달아오르기 시작했죠. 그 분이 박스를 들고 저를 보더니 아버지에게 당신의 자존심 때문에 당신의 가족을 힘들게 하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이제 아버지의 에너지 레벨이 올라갔죠. 하지만 옴짝달싹 할 수가 없게 되기도 한 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아버지는 음식을 받아서 식탁에 던져놓고는 그분의 얼굴에 대고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그분에게 감사 인사조차 하지 않고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의 마음 한 구석은 울고 싶었고 한 구석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가 화를 내며 어머니에게 소리 지르는 것을 바라보았어요. 그날은 제 생각으론 이해할 수 없던 게 기억나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에야 저는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을 볼 때 그 사람의 인생 전체는 그 사람이 한 결정들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요. 우리는 살아있는 매 순간마다 내리는 세 가지 결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의 결정 방식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우리 모두가 매 순간 내리는 첫 번째 결정은 무엇에 집중하는지입니다.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그리고 저는 아버지와 저의 인생이 매우 다르게 된 것이 그날 우리가 이 세 가지의 결정을 매우 다르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버지는 아버지가 가족을 먹여 살리지 못한다는 사실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던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집중을 하고 있으면서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날 아버지는 가족을 먹여 살리지 못한다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고 거기에 어떤 의미 부여를 했는지 전 알아요. 아버지가 큰 소리로 몇 번이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자기는 가족도 돌보지 않는 무가치한 존재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매 순간마다 내려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결정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아버지가 무엇을 하기로 결정했는지 말씀드리자면 곧 우리를 떠나기로 결정한 겁니다. 당시로서는 제 인생 최악의 경험이었고 제가 느꼈던 가장 충격적인 경험이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같은 날 저는 세 가지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음식이 있다는 사실에 집중하기로 결정했어요. 너무 좋은 생각 아닌가요? 하지만 제 삶을 바꾼 것은 제가 거기에 부연한 의미였습니다. 그날 제가 결정한 의미는 낯선 사람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낯선 사람이 저와 저희 가족에게 관심을 가져준다면 저도 낯선 이들에게 관심을 갖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에게 언젠간 나도 잘 살아서 다른 가족들에게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겠다 약속했어요. 누군가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제가 부자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17살에 처음으로 다른 가족을 도왔고 가장 황홀한 경험이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떠난 제 인생 최악의 날이 사실은 그게 제 인생 최고의 날이었다는 걸 말이죠. 왜냐하면 제게 그 경험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것 때문에 저는 이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 제가 욕망과 추진력이 생기고 이렇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자리하게 된 거죠. 저의 최악의 날이 최고의 날이 된 것을 진심으로 깨닫고 나니 그것은 신의 선물이었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 머물렀더라면 신의 선물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인생을 바꾸고 싶은 분들에게 어떻게 해서 인생 최악의 날이 인생 최고의 날인지를 이해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그것을 이해하게 된다면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당신이 그것의 의미를 더 깊게 알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로 모든 것을 바꿀 겁니다. 당신에게 그 최악의 날이 없었다면 지금 당신 안에 있는 그 무언가는 없었을 테니까요.